먼저 인선을 몇 가지 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을 당선인 특별 고문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은 학계에서 왕성한 연구 활동을 이어오신 역사학자이자 교육자입니다. 그동안의 인생에 쌓아오신 경력만 보더라도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NGO인 코피온 총재를 역임을 하셨고, 현재는 영산대 석좌교수, 한국서원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으로 재임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배용 전 총장은 교육계와 여성계를 아울러서 전 영역에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험과 연륜을 갖추신 분입니다. 특히 평소 국민을 사랑하고 두려울 줄 아는 그런 애민 정신이 진정한 국가 지도자 상임을 강조해 오신 그 가치관이 우리 국민이 모든 국정과제의 기준이 되는 윤석열 정부와 지향점이 일치합니다. 아마 이전종 총장께서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과 해안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은 또 특별 보좌역에 박민식 그리고 권택기 전 의원을 임명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일정과 관련해서도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공개할 만한 일정을 갖게 되는데요. 오전에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간담회와 임명장 수여식을 하게 됩니다. 김병준 특위위원장 잘 아시고요. 부위원장에 정운천 의원이 임명됐음도 발표가 된 바 있죠. 16분의 특위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오랜 지론이자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당선인은 이 지역 때문에 기회의 불이익을 받거나 국민 삶의 질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즉 지역에 따라 부당하게 기회가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당선인의 이런 오랜 원칙에 따라 그동안의 선거의 지역 과제가 국정 운영에 또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게 사실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유와 또 기회, 도전의 나라가 이런 성장 동력으로 이루어질 것임도 이루 말할 바 없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오후에는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 접견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의 가치를 우리와 공유하는 나라죠. 예전에 몇 년 전에 보면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됐던 후추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창업 국가를 5음절로 표현한다면 후추파 정신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말입니다. 후츠파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토론하고 도전하는 이스라엘 국민이 갖고 있는 혁신적 사고를 일컫는 말입니다. 아마 당선인이 대통령실에도 민간의 지혜와 전문성을 구성을 하겠다. 그래서 창의와 혁신의 대한민국을 새로 출범시키겠다는 그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특히 또 한국과 이스라엘은 수교 60주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민생 현장 행보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 기저에는 한 번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각오와 실천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 그 열흘 전, 벌써 통이동 열흘이 됐네요. 통이동 출근 첫날에 남대문 시장에 계신 상인분들을 만나 뵈러 갔습니다. 그건 넉 달 전에 반드시 다시 찾아오겠다라는 그 약속을 가볍게 지나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반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이동 출근 둘째 날, 즉 남대문 다음 날에 울진에 헬기를 타고 내려간 것도 지난 3월 4일 화마 속에 울진 이재민 분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남기고 온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우리 사회에 어려우신 분들 곁에서 힘과 위로를 드리는 전에 했던 약속을 다시 실천하는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저 그 BCN 뉴스 김하빈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브리핑 앞서서 법무부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박범계 장관의 입장 표명을 강하게 질타하셨는데요. 청와대 이전부터 하는 총재까지 연이어서 좀 갈등이 고조화되고 있는데 이게 신구 권력 간의 치킨 게임이 되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이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좀 네. 화해 모드로 전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윤석열 당선인이 그 코로나와 관련해서 저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손실보상 그리고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국민들의 불안감 그리고 우리가 삼중고라고 하죠. 이게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이라고 하는 신삼고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분석 속에서 민생에 집중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민생과 위기 대응을 해야 할 국가적 난제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채널A 정환입니다. 네. 혹시 시진핑 주석과 통화나 이런 거 좀 조율 중이신 거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제가 브리핑장에서 그 시진핑 국가 주석이 그동안 취임 이후에 당선인 신분에 있는 국가 지도자와 전화 통화를 하는 전례는 없다. 관행적으로 상대 국가 지도자가 정식 대통령이나 총리로 취임한 이후에 통화 일정을 잡는 게 관행이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관행이 이번에 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가 저희가 조율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굳이 제가 전화 통화 전에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상대 국가에 함께 그 의제도 전해드리는 외교상의 관례에 따라서요. 그러나 워낙 올해 들어서 벌써 북한의 10여 차례의 미사일이 발사가 됐죠. 그리고 뭐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또 모라토리움 파기 위협 등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이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긴밀한 공조, 또 새롭게 윤석열 정부가 이뤄나갈 한중 관계에 따라서 통합 필요성도 부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시죠. 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어제 국무총리 인선 보도도 나왔는데요. 네네네. 이게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지 또 언제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좀 대략적인 데드라인이 있는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새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공식 출범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인선을 위한 작업은 이제 막 첫발을 뗐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자님들께서 이 열악한 취재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고 고군분투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때문에 어느 한쪽의 단독 보도로 상심하시지 않도록 면밀하게 잘 준비해서 발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연합 영문의 이해아입니다. 네, 조금 안녕하세요. 전에 그 시진핑 주석과 통화가 조율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날짜나 시간을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요? 예, 뭐 이번 주 내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연합 영문에 이어서 연합 국문의 이윤정 기자에게 마이크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합 이은정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방금 퇴원하셨는데 좀 네. 그 방문 대구 사저 방문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잡혔는지 궁금합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보니까 대국민 말씀도 주셨던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윤석열 당선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똑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빠른 쾌유와 안정을 기원합니다. 당선인의 메시지가 저희가 나올 수 있게 되면 오전 중에 기다리시지 않도록 별도의 메시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SBS 네, 김영래입니다. 김 기자님. 네. 앞서도 질문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청와대와 이제 신구 권력 갈등이 조금 더 불거지는 모양새인데요. 네. 이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뭐 실무 협상이나 어떤 회동 같은 계획에 대해서는 어제에서 좀 진전된 상황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12시간 지났나요? 12시간 좀 더 넘게 됐죠. 어제 기자님들이 취재를 하시느냐고 동분서주를 하셨었는데 국민께 보탬이 되는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임할 것입니다. 예. 네, MBC의 김정인입니다. 네, 어제 안녕하세요. 한은 총재의 임명을 두고 이제 청와대와 충돌 모양새를 보였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감사위원 선임 문제가 회동 무산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새 정부에게서 감사위원 선임이 중요한 문제입니까? 감사위원과 관련해서도 제가 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국민분들께서 지금 가장 이 브리핑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건 어떻게 이 민생을 살필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한 분이라도 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잘 쓸 수 있을 것인가를 듣기를 원하실 거고 그것을 위해서 실천하겠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기자님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하주 기자님. 마이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 올 때까지 제가 시간을 감안해서 지금 주시는 분은 KBS 이화진 기자십니다. 네, 여기 마이크 갔어요. 예. 네, 저 어제 인수위에서 정부조직 개편 TF가 나왔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여가부 폐지 문제가 좀 약간 주목이 되는데 그 단독이 저번에 나왔었을 때 여가부가 이제 정말 폐지 수순을 밟을 거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당선인 측에서는 아직은 뭐 발표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그 폐지 로드맵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대안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 주신 말씀과 관련해서는 어제 오후에 원일이 대변인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정보조직법 그리고 정부의 직제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은 이제 막 인수위가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 공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수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결과를 발표하실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